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5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성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당신이라는 사람에게 끌려오는 것이다. 집논. 네. 감사 스마일이 정말 과거의 제 모습과 지금 현재의 제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정말 조급했었는데 지금은 좀 조급한 마음을 조금 버리고 조금 좀 길게 좀 길게 보면서 여유를 좀 가지려고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감자 스마일이라는 닉네임을 제가 사용하고부터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변화된 제 모습 속에서 일단 성공은 오는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갖고 있고요. 감자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가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기쁘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전에 지금 조금 달라지는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 감지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5월 초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단톡방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갑자기 한 달 꽉 채운 부동산 신고가가 또 등장을 하고요. 또 공동 쪽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 통화했는데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보다 20평대 위주로 거래가 조금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부동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이제 서울로 올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작년에 감자 스마일도 지금이 기회다, 지금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 또 폭락론자분들의 이야기에 휩쓸려가지고 의사결정을 못하셨던 분들도 제 방송을 좀 보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다들 이해 안 간다는 반응이었고 근데 지금은 반응들이 완전 달라짐을 느끼는데 올 하반기에 이제 금리도 인하가 계획되어 있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하고 조금 더 다른 또 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일기신도시 사전 선도단지 선도지구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11월에 결정이 된다라는 방송을 또 했었는데 일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사전에 컨설팅을 들어갔던 문촌 1, 2단지, 후곡 7, 8단지 그리고 후곡마을 3, 4, 10, 15단지, 그리고 강촌 1, 2, 백마 1, 2단지가 아마 가장 유력시 되지 않을까.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지.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이 6개 단지, 8개 단지죠. 하나, 둘, 셋, 12개 단지. 여기가 가장 유력하고요. 백성 5단지 단독 재건축도 지금 컨설팅이 들어갔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문촌 1, 2, 후곡 7, 8, 그 다음에 후곡마을 3, 4, 10, 15 그리고 강촌 1, 2, 백마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도지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아마 이 단지들이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 일기 신도시에 그런 이제 재건축이 시작될 텐데 과연 일산에서는 어떤 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인지 감사 스마일도 계속 지켜보고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페에서 이제 돌았던 내용이고 실제 제가 장항지구 관련해가지고 현장 직원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해 보았는데 일단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이제 아파트보다 상가를 먼저 지금 분양을 갖다 하고 아파트는 이제 6월 중에 지금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감사 스마일도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아파트는 그냥 무난히 완판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장항 카이브 유보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분양가는 34평이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옵션 포함하게 되면 9억 후반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9평을 10억 후반에서 11억 초반 옵션 포함하게 되면 최대 12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이야기를 했던 분이 중간 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고양시에서 분양 승인이 안 나오면 뭐 가격이 조정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제일 장항 풍경채가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
앞으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 제가 지금 장항 M1블럭, 지금 장항 카이브 유보라 같은 경우에도 8억 중반에서 9억 사이에 아마 분양가가 나올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8억 이하에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빨리 생각의 전환을 가지시고, 여기 8억 후반 9억 초반에 나와도 무난히 완판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입주가 제가 지금 2027년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2026년에서 2027년도 늦춰졌고,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49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 지금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5, 6, 7 그러면 딱 따져보게 되면 거의 3년 6개월에서 4년 제가 보니까 뭐 공사 시공 시간이 그 정도 이제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분양을 해야지 적절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분양가 나오게 되면 확정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일경제 배윤경 기자님의 아파트값 바닥 쳤나? 서울 상승폭 커졌다. 지방도 하락세 멈췄다라고 5월 23일 그저께 기사입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반년 만에 이제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했던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1%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에 이제 이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게 되면 이제 26주 만에 전국적으로 이제 오름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은 0.02% 올랐고요. 4월 둘째 주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지방은 보합을 보여가지고 2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고요. 부동산원 관계자에 따르게 되면 서울의 상승폭 확대라든지 지방의 보합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고요. 전국 매매가 상승 전환을 가져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서울이 지금 0.05% 올라서 전주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가 상승폭이 좀 큰 편으로 지금 행당동하고 옥수동의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인천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0.08% 올랐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검단 신도시의 남수단 대표님하고도 그때 이야기 드렸듯이, 일단 검단 신도시가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가 7억 중반을 찍혔고, 실제로 지금 남수단 대표님 사무실에서도 실제 실거래를 했기 때문에 검단 신도시가 7억 넘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놀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앞으로 검단이 8억을 넘어서 9억도 넘어가지 않을까 내년쯤에, 그리고 이제 남수란 대표님 말만 따라 10억도 넘어가는 그런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뭐 향동이 8억이고 뭐 예를 들어서 덕은이 11억인데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실 것을 소신껏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면 내 집 한 채가 뭐 오르든 떨어지든 만약에 내 집을 사서 내가 한 달 있다가 파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2년에서 4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부동산 현장에 쭉 있다 보니까 2021년 연말, 2022년 초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해서 하락으로 이제 꺾이는 그런 변곡점이었고, 그리고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가 저는 바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차 하락이 작년 10월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바닥보다는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뭐 3월까지 그렇게 저는 바닥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바닥보다는 올랐고요. 작년 10월부터 올 1월, 2월 달까지의 가격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저는 이제 현장에서 좀 느끼고 있고, 또 다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작년 연말이나 올 초말에도 매도인들이 팔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도인들이 정말 급하신 분들도 지금 팔지 않고 조금 타이밍을 늦추고 있고, 특히 감사스마일TV를 좀 애청하시는 찐팬분들이라든지 오랫동안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정말 서울 운전구간 개통하고 난 이후에 매도를 좀 하자. 그래서 지금
올 가을 10월에서 뭐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11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지금 고양시의 제 팬들, 제 찐팬분들은 매도인들은 그렇게 지금 매도 타이밍을 늦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좀 비수기거든요. 이제 6월 달에 장마 기간이라든지 7월 달, 8월 달 삼복도의 기간에 사람들이 거의 이사를 잘 안 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월 달에는 부동산이 약간 올라갔던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내려갔던 분위기에서 올라갔던 분위기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 표로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는 것처럼 서울과 인천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경기도는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에서도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 있지만 조만간 플러스로 전환될 거다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제 소신껏 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 경기, 뭐 물론 세종이라든지 충남, 충청북도 좋은 지역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서울, 경기 위주로 수도권 위주로 일단 내 집 마련하시고 투자 또한 수도권 위주로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왕이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이남으로 투자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지만 고양시를 저는 예를 든다고 하면 일산 동구 서구에 비해서는 덕양구가 서울과 맞붙어 있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일자리도 이제 덕양구 쪽으로 많이 생긴다고 가정하게 되면 또 용산시대에 가장 또 물리적 거리도 가깝고 또 GTX-A 창능역도 들어오게 되고 또 고양 은평선도 지금 계획되어 있고 대장 홍대선도 또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교통 호재라든지 일자리들이 확충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의 덕양구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창능만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고양시 덕양구의 준신축, 신축 아파트로 매수할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십시오. 부동산을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와닿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이 지난 2월, 3월 달에 제 방송 보고 저에게 물론 상담하러 오셔서 결정하신 분도 있지만 일단 제 방송, 유튜브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들이 좀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라이브 때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고맙다라는 감사 인사를 갖다가 저에게 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뿌듯합니다. 제가 또 보람을 또 느끼고요.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 저는 남들은 토요일날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출근하고 이렇게 아침 방송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빠숑님께서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지방까지도. 이번 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결과를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매 시장의 변화가 생겼고요. 이미 전세 시장의 변화는 이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매 시장의 변화까지 발생한 이번 주 결과가 눈에 띈다. 상승을 하는 지역은 더 상승을 하고 있고요. 보합이었던 지역은 상승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는 지역은 보합이 되고 있고 전국 모든 아파트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은 확실하게 전세에 이어서 매매까지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실이고 팩트라는 말씀드립니다. 서울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진 듯 하고요. 중요한 것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경기도와 인천, 비수도권의 지역의 움직임이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현장에서 실제 움직임을 파악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인사이트를 가진 해안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빠숑님의 그런 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빠숑님의 아침 그런 뉴스 브리핑 시간을 꼭 자기 그런 시간을 갖다 활용해서 어차피 출퇴근을 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저녁 시간에 아니면 또 휴식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사이트를 좀 키워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보시면 4월부터 쭉 보시면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제 올라갔지만 수도권, 지방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라든지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변동률이 있는데 저는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이라든지 이런 전세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올 하반기에 전세 재계약이라든지 전세로 이제 전세를 할지 매매로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아예 정말 그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를 내가 내 집 마련으로 해가지고 정말 갈아타기를 해서 내 능력에 맞춰서 내 현재 그런 여건과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내 자산을 맞춰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실 것을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리는데 향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창릉 3기 신도시가 2028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입주를 안 한다고 보면 저는 2027년 8년까지는 정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1기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3기 신도시의 이런 것들이 입주가 더 늦어진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2030년도까지 아마 수도권의 아파트, 특히 집값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뭐 2021년도처럼 그렇게 폭등을 할지 아니면 폭등을 안 할지까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신의 영역이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분위기상은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또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감정원 한국부동산원의 이 보도자료가 요즘에는 KB 시세보다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의 이 통계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젠가 그제 또 말씀드렸던 그 내용 하나 있잖아요. 일단 지금 전세 공급 대책을 갖다 이야기하려다가 지금 미정으로 이제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발표를 미뤘는데 아마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전에는 아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부동산 인사이트가 부족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현장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부동산만 공부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시경제라든지 국내 경제, 그다음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까지도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버셨던 분이 코인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예전에는 안 하셨던 20, 30대가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자산시장에 또 변화도 생겼고 부동산을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고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이 젊은 MZ세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40, 50 세대들, 기성세대들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된다. 그래서 50, 60 세대들도 부동산 지금 늦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의 방법은 저는 꾸준함이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뭐 정말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 그리고 지금도 저는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듣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빠숑님이 6월 1일 날 대구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정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정말 시간 내셔서 꼭 가셔가지고 보시고 6월 23일 날도 이제 빠숑님이 또 이제 한 3분 정도 모셔가지고 일단 아기곰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서울 쪽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빠숑님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깨알같이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스트의 이병희 기자님의 전용 8사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2년 만에 2억 올랐다라는 이 기사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인기지역 분양가는 이제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장항제일풍경채 7억의 분양가 정말 괜찮다. 제 친구한테까지 설득까지 해가지고 걔가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정말 우격다짐으로 해서 끝내는 이제 하게 만들었는데 정말 잘했다라는 저는 생각이고 그 친구도 지금 저한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장항 유보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8억 중반에서 9억 사이가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고양시 일산에서 새롭게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국민평형 8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8억 이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작년에 3기 신도시 민간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가도 아마 9억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마 9억이 아니라 10억이 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의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 내년에는 또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지금의 공사비보다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 있는 뭐 광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이미 10억 원을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분양가가 8사 기준으로 해서 정말 2년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에 한 6억에 분양했던 게 이제 2024년 되니까 8억에 분양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 7억, 8억에 분양했던 게 이제 지금은 9억, 10억에 지금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의 그런 모습이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신축 분양을 갖다가 계속 기다리다가 내가 9억, 10억을 갖다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9억, 10억은 내가 조금 부담스러워. 지금이라도 6억에서 8억 사이에 8사 기준으로 해서
괜찮은 아파트, 5년 이내, 10년 이내 아파트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에게 만약에 와서 집을 사라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면 오해를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오셔가지고 집을 안 사셔도 되고, 만약에 어떤 뭐 상담이라든지 또 어떤 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기 희망하시거나 또 A, B, C 중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오셔가지고 유료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제 방송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제 방송에다가 무조건 내 집 마련을 지금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결정은, 그러니까 하수들은 이것저것 많이 재거든요. 근데 고수들은 빨리빨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해가지고 뭐 수익이 얼마나 나고 2년 있다가 얼마까지 올라가고 그런 것들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지금이라도 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내 집 마련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1년, 2년, 4년 있다가 정말 내 집 지금 샀던 금액보다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그때 가서 보시면 알게 된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감사 스마일도 성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을 갖다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보다 제 스스로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거라든지 돈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만 명이 되기 전에 어떻게 제가 열심히 달려왔고 1만 명이 넘어서 지금 1만 3천 명을 향해서 가는데, 자고 일어나면 구독자가 늘어나 있고 자고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꾸준히 제가 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고 또 저를 갖다가 또 인정을 해주는 부분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게 감사 스마일TV 애청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감사 스마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또 고양시에 제 채널 모르시는 분들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인사이트를 나눠주고 또 저 또한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주말인데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감사 스마일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 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